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주택법, 주택의 건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 주택의 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까지 수업을 마쳤는데요. 이번 시간은 매도 청구를 배우겠습니다. 매도 청구부터 수업을 하는데 그 1번 위 7, 가로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의 기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필요한 경우 어떤 내용이냐면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확보를 해서요. 그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위 7에 가로 7에 동그라미 1의 기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사항,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도 청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매도 청구.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역,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0% 이상의 사용 권한 확보한 경우, 니은 위 기역 외의 경우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대지 소유 기간을 신청할 때, 산정할 때 대지 소유자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의 소유 기간을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1번 및 2에 따른 매도 청구에 관하여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을 합니다. 이 경우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은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리모델링 사업의 매도 청구에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겠습니다. 구분 소유권 등의 매도 청구인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이죠.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가 중요하죠. 그 결의를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 에게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1번에 촉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는 촉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위 2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는 이 2번의 기간이 지나면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 소유자는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만료일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다시 시기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이 있는데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주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는 위 8에 따른 매도 청구 대상의 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주체가 매도 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두 번째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나 뭐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그 감정을 해요. 근데 조합에서 한 분, 뭐 주최하는 기관에서 한 분 해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나와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산술평균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산술평균을 한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술평균을 하게 된다.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다음은 토지의 출입 등, 그러니까 토지 그 주가 있을 텐데 거기를 어떻게 출입할 때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행위, 그걸 얘기하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볼 건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체인데 이게 좀 틀렸네.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디귿, 중목, 대나무죠. 토석,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는 위 1의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을 하는 경우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3번 위 1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2항부터 9항까지 같은 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준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 주체로 130조 제1항 위에 1로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1.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 동그라미 1, 위 10의 1에 따른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 행위를 한 사업 주체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거. 2번, 위 1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서는 손실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3번, 손실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그 2번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위 3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로부터 87조까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12번 토지 매수 업무 동의 위탁입니다. 법 제26조로 규정을 하고 있죠. 국가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 대지조성 사업을 위해서 토지 매수 업무를 합니다. 토지 매수 업무를 하는데 손상 보상 업무까지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주체가 위 일에 따라 토지 매수 업무와 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 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2%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 1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입니다. 법 제27조입니다. 위 10의 2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해야 된다. 이 법에 준용을 한다. 2번 위 1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 따른 사업 인정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으로 봅니다. 다만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14번 간선 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한입니다. 간선 시설이라는 게 사업 간접 시설로 되겠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으로 정한 호수 몇 호, 100호, 100세대라고 하죠. 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또는 면적 16,000제곱미터,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간선 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한이 법 제28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역의 시설,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이죠.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 기역, 니은, 디귿이죠. 기역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이 있고요. 니은 해당 지역의 전기통신,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이 있습니다. 디귿은 국가인데 우체통이다. 2번 위 1의 기역에서 디귿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3번 위 1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1의 기역에 따른 간선시설은 설치 비용이
그 비용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위 3에도 불구하고 1에 전기 간선 시설 지중선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 공급하는 자, 그리고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 이 양쪽이 각각 50%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에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 전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을 합니다. 4번까지 했고요. 5번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죠. 여기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위 1의 기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수도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이랬어요. 설치할 경우 이 요청을 이에 따를 수 있다. 그러면 5번은 6번이죠. 그러면 6번은 위 1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고요. 7번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 위 2의 기간까지 간선사업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간선시설을 완료하지 못한 2번의 동그라미 2번의 기간까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를 하고요.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8번 이 7번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상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어떤 걸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다음 15번 하기 전에 이 국토일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청,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주고요.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번 공공시설의 귀속 등이 있는데 사업주체가 가로 1을 동그라미 1 또는 3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 허가자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1 후단에 따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해당 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해당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외로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택법이 많아요. 해당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해야 본전이다. 법이라는 것도. 15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제18조 제1항, 제4항이 제5항인데 이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해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는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고요. 2번 위에 따라서 토지 및 종전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한 거에도 불구하고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공급한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6번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법 제30조가 되겠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나 한번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50% 이상인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위 기역 또는 일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이런 것들이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가 되겠죠. 2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 1번 이거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 규모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입니다. 환지 방식.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할 때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것도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공공개발이나 뭐 관의 주도에 의한 개발을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이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채비지의 총 면적의 50%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나온 채비지가 뭡니까? 또 이제 물어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채비지가 뭔가 어떤 것인가 이제 여기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정리를 했는데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을 하려다 보면은 어떤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사업 비용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일정한 토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채비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류하고 있는 게
채비지가 되는데, 이에 대해 보류지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 사업계획으로 정한 일정한 목적에 공용하기 위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가 채비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의 목적, 비용을 위해서 남겨둔 토지, 이것이 채비지가 된다. 어떤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사업비용. 그 사업비용의 목적으로 남겨둔 토지가 채비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한 개 아니면 두 개 더 많이 알아가면 더 좋겠죠. 완벽하게 그 수업 시간에 법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복습, 예습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또 사정이 다 있다 보니까 법에 나온 그 용어라도 제대로 알고 간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택을 짓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개 법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법을 배우게 되고 있는데 이 법을 완벽하게 하긴 힘들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게 있다. 이런 법들을 가지고선 인허가를 받는구나. 이런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17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배웠고 또 한 가지 관련 법령이 나와 있는데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들은 이제 채비지를 남겨두는데요. 이 채비지를 사업 주체에게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또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 주체가 뭐 하나일 때는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채비지 양도 가격을 책정을 해보는 게 이제 법으로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로 정해가지고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기준으로 아까 산정한다고 앞에서 배웠는데 또 한번 복습 차원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또 세 번째는 17의 3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가 있는데 조성원가라는 거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산정한 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지 조성 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조성 원가가 구성이 되는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산정한 원가가 조성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황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17번까지. 18번 2번 위 1번의 경우 1번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른 환지계획의 수립 전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위 1에 따른 채비지 양도 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거죠. 조성 원가가 나오네. 여기
아까 먼저 설명했던 거죠. 조성원가, 그 다음에 채비지, 매각할 채비지 하나의 단지로 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왔죠. (3번) 산정원가, 2번은 국민주택 규모, 이거가 빠졌는데 1번하고. 예, 어쨌든 미리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제가. 1번, 2번, 3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활용해서 2번, 3번이 맞네요. 2번, 3번. 예. 그래서 2번, 3번을 앞서 조금 미리 얘기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조성원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이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조성원가 산정을 하는 거죠. 그 규칙을 가지고. 그래서 조성원가를 산정을 해서 감정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류의 열람을 보겠습니다. 서류의 열람. 이거는 법 제32조에 나와 있는 건데, 국민주택을 건설 공사하는 사업 주체들은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등사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 제32조에 나와 있는 거죠. 참, 이 주택법이 이렇게 많아요. 방대하고. 다음, 주택의 건설에서 네 번째, 주택의 설계 시공입니다. 주택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됐죠? 먼저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 도면을 먼저 그리게 되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 건축 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택의 설계 시공 먼저 들어가는 작업이, 그래서 주택의 설계 및 시공은 법 제33조에 나와 있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은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을 해야 되고, 법 제49조, 제54조 및 61조에서와 같습니다. 2번, 위 일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 시공하는 자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 만드는 자, 시공하는 자와 사업 주체는 설계 도서에 맞게 시공을 해야 합니다. 사업 주체가 있죠. 사업 주체. 설계 도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위반을 했다 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고, 굉장히 감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마지막에 힘들어지니까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도를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현장에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주택의 설계 및 시공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설계도서는 설계도, 시방서, 여기죠? 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다 이제 주택의 설계 및 시공인데, 건설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용어들이고 필요한 이런 단어들이에요. 거기서 매일매일 쓰는 용어들이죠. 여러분들 중에 또 누군가가 건설회사에 또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건축학과 아니더라도 뭐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이죠.
니은 설계도 및 시방서는 건축물 규모와 설비 재료 공사 방법 등을 적어 놓아야 되고요. 디귿 설계도 및 시방서 구조 계산서는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리을 품질 관리 계획서에는 설계도,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놔야 되고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 1, 기역 리을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법 제34조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사업자로 정하는 자 또는 법 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방수, 물 새면 안 되겠죠. 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 설비죠. 이런 게 다 전부. 보일러 설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서 건설사업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특정 열 사용 기자재를 설치 시공하는 경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합니다. 이런 시공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3번) 국가 또는 지방단체인 사업주체는 법 15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주택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나 기술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발주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 방법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을 받는데요.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은 제44조예요. 법으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요. 또 위에 그 건설업에 등록한 자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에 등록을 한 자를 얘기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방수설비공사, 미장방수조족공사업이 있고요. 위생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업, 냉난방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 난방설비공사로 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위 가로 2의 3단서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라는 거는 대지 구입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형공사라는 거는 500억 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위 그 5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단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입찰 방법이 있는데 그 입찰 방법이라는 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조에 따른 일괄 입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를 상대로 입찰을 따내려는 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괄 입찰을 얘기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택법, 주택의 건설에서 주택의 설계 시공 등의 초입부까지 이제 수업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주택 건설 기준 등부터 해서 주택의 건설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주택의 공급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주택의 건설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긴 수업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자꾸 이렇게 말이 꼬이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